안녕하십니까. 한의학입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오늘은 중경서 조문 110조에서부터 112조 자, 백호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앞 조문에서도 예전에 했었죠. 백호탕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앞에 그 조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조문과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상안의 맥부할 N. 자, 이렇게 맥부긴도 아니고 활이라고 하는 거는 뭐 맥이 이 긴장감보다는 그 맥의 파동이 굉장히 그 뭐랄까 크다고 볼 수가 있죠. 맥이 긴장맥은 좀 파동은 작지만 아주 이렇게 우리가 그 기타 줄이라든가 무슨 뭐 이런 거 했을 때 긴장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뭐 긴이란 맥을 쓸 수가 있지만은 활이라고 하는 건 그것보다는 유연하지만은 맥이 파동이 굉장히 큰 거죠. 이것은 표에 열이 있고 이에 한이 있으니 백호탕으로 치료하라. 이 말이 표현 자체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그 중경서 정문에 해당됐을 때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조문이죠. 이것을 과연 믿을 수가 있느냐.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표에 열이 있고 이에 한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 제시가 없잖아요. 이건 문제가 있는 글이죠. 중경서 조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무조건 믿을 필요는 없다. 항상 근거에 의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 자, 일단 이것에 대한 문제점은 뒤에 가서 바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표유열, 이유한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표기는 후세 사람의 주의 문자다. 이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표유열 이유한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개념을 무조건 제가 비난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틀렸다. 이것이 아니라 이것은 후세 사람들의 표기 방법이다. 그래서 중경 조문이 왜 이와 같은 주의 문자가 나타났는가? 중경 조문이 미비하기 때문에 또는 빠져 있기 때문에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봉 제가 요거는 미봉책 우리가 지금도 쓰는 용어죠. 미봉책이다. 미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옷이 버리기는 아깝고 그랬을 경우 일부분이 헤어지거나 찢어졌을 때 고기를 가공을 해가지고 이렇게 마무리 짓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미봉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주의 문자로서 생략되어 있는 조문을 억지로 이렇게 가봉한 것이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자,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조문이 미묘한 걸 조문을 억지로 갖추었으나 처방의 뜻과는 부합되지 않는다. 맞지 않는다. 조문의 뜻을 갖춘 것도 아니죠. 이 표현을 쓴 사람은 자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조문의 뜻을 갖췄다고 본 거죠. 표에 열이 있고 이유한이라고 해서 무조건 백호탕을 쓰나요? 그건 아무런 조건이 근거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경의 조문, 정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게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표에 열이 있으면은 표에 열이 어떤 식으로 발생이 되어지는가 그와 같은 증상을 대야죠. 이거는 개념적인 용어잖아요. 모호한 개념적인 용어, 포괄적인 용어잖아요. 이유한, 이에 한이 있다고 하면은 어떠한 증상이 있는가, 폭통 설사라도 있다든가, 또는 심화비가 있다든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야죠. 이건 막연한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유한이 있으면은 건강과 부자재를 써야죠. 그런데 안 그렇잖아요. 표에 열이 있고 이에 그 한이 있다고 하는 용어 자체가 처방의 뜻과 부합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천착지리하기보다는 이렇게 여 또는 불약 또는 여기 대신에 영자를 쓰는 경우도 있죠. 뭐뭐 하기보다는 뭐뭐만 갖지 못하다. 천착지리하기보다는 천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구멍을 뚫는데 동그란 구멍을 뚫는데 네모진 끌로 그것을 억지로 뚫는 걸 천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치에 합당하지 않는 거, 억지성을 주장하는 거를 천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 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질이멸렬 하다 그러잖아요. 요거는 굉장히 오래된 용어예요. 이 질이라고 하는 건 장자에 나오는 얘기예요. 예. 우리가 원래 그 원의미하고 지금 쓰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죠. 우리가 지리산이라는 말 쓰잖아요. 남쪽에 저기 가면 지리산 있잖아요. 물론 이 지리자는 아니지만 이와 같은 지리 뜻도 있다는 거예요. 지루하다. 예. 이런 말들은 천착하면서 지리한 거예요. 이런 것을 취하기보다는 개걸려야. 공자가 한 얘기죠, 이거는. 문헌이 부족하고 의미가 통하지 않는 것은 그냥 덮어두는 것만 못하다. 예. 억지로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용어에. 억지로 의미가 없는 것을 억지로 해석하다 보면은 천착지리에 빠진다는 거예요. 제가 왜 굳이 여러분들한테 중간중간마다 이런 얘기를 자꾸만 하냐면은 우리 한의학의 대부분이 천착지리한 상황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거를 고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 고전, 고서들이 이와 같이 돼 있는 게 솔직히 얘기해서 거의 8, 90%가 천착지리 되어 있다. 한의학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가설들을, 이건 전부 다 가설이잖아요. 네. 가설들에서 지나친 해석을 하면 위험성이 따르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와 같은 이것이 왜 위험하느냐. 궁극적으로 무엇 때문에 저 이한영이라는 사람은 왜 자꾸만 틈만 나면은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느냐. 이와 같은 해석에 빠지면은 어떠한 결과가 발생이 되느냐? 의식의 전도가 발생이 되어진다. 예,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한의사들, 저는 한의학을 좋아하지만 그렇다고 한의사들을 추종하지는 않아요. 한의사들을 보면은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한의사들 모이는 자리에 잘 가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을 때 가는 거죠. 무서워요. 그 사람들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지 무서워요. 저는 20대에서부터 제가 고립되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 나는 고립된 사람이구나. 저 세계에 못 들어가는 사람. 왜 그런지는 몰랐지만 30대에서부터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글을 쓴 거예요. 이런 글에 빠지면요, 정신병자 되는 거예요. 구갈요금 번조의 조짐이 있는 전제 조건 하에 맥이 부활한 경우 백호탕을 써야 된다. 이와 같은 사고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맥이 부활하다고 하는 의미 속에는 이와 같은 조짐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개연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백호탕을 쓸 수 있다. 이런 정도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용어로서 백호탕으로서 규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천만하다. 자, 삼양합병에 복만신중하야 난이 전축하고 구불인이 명구 서모윤효엔 발한즉 서모 하지즉 액상 생안하야 수조경냉하고 약자한출자는 백호탕으로 처리하라, 주지하라. 자, 여기에서 보면은 앞서서도 제가 설명해 드렸지만 합병, 견병, 변병이라고 하는 그 자체에 병증이 없다고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 굳이 이런 식으로 표현할 필요가 없다. 물론 이 말에는 문장을 간략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건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 이런 말이 표현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여기 보시면 알 수가 있지만은 환자가 와가지고 저 삼양합병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옛날부터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것은 누군가가 판단한 결론적인 말이죠. 이미 답을 알고 시작하는 거예요. 글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현상을 이와 같은 개념으로 먼저 받아들이고 나서 누군가의 판단한 이 개념을 받아들이고 나서 긍정을 하고 나서 이 조문을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엇을 갖다 주느냐. 편견을 이미 우리는 글을 읽기도 전에 편견을 가지고 본다. 그러면 이 글의 주체는 뭐냐.
복만, 신중, 난이, 전처.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복만, 신중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증상이잖아요. 복부가 가스가 차고 몸이 무겁다 그러면 이거는 벌써 이열의 조짐이 있는 거죠. 그런데 난이, 전축 요것만 보면은 또 신중과 예를 들어서 신중과 난이, 전축만 보면은 대청룡탕이라든가 앞서서 우리가 공부한 뭐 다른 어떤 뭐 감초부자탕이라든가 이런 거에도 이런 증상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증상 하나만 가지고서 이것은 태양병이다, 양명병이다, 또는 뭐 소양병이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이 복만이라고 하는 의미가 다소 어느 정도의 이 키포인트를 쥐고 있다. 그리고 불인이라고 하는 말은 육아에서 나온 용어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지불인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사지불인, 그러니까 후세의 용어예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불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정상적이지 못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지불인이라고 했을 때는 사지마목과 비슷하게 이 몸이 정상적으로 기혈이 순환이 되면서 활동이 자유스럽지 못하는 것을 불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구불인이라는 거는 맛에 대한 감각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말 속에는 백태도 껴있다는 거예요. 황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열감 때문에 맛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불인은 사지불인 같은 경우는 권랭증으로도 있을 수가 있지만 여기서 불인은 열을 뜻하는 거죠. 열을 뜻하는 거죠. 명구라고 하는 이런 글들도 굉장히 잘 쓴 글이에요. 명구는 뭐냐면은 얼굴에 잠을 못 자거나 열에 훈증이 됐을 때 얼굴이 검해지는 거예요. 검해져. 뭔가 이렇게 초흑색. 초흑색으로 변하는 거예요. 열에 의해서 얼굴이 검해지는 거예요. 떼낀 것처럼.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사람이 서모가 있으면서 소변 불금 현상이 생기더라. 서모 이런 증상, 복만, 구불인 이게 바로 이 병증의 열성을 뜻하면서 병위를 나타내는 거죠. 병위. 그런데 발안즉 서모 하지 이거는 간평본 같은 데는 주의 문제로 돼 있어요. 이렇게 그 정문은 않게 표현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이런 식으로 진액이 부족한 상태에서 발안을 하기도 하고 또 하제를 썼다는 거예요. 괴병이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면은. 근데 수족이 영냉하고 약자 안출자는 백호탕으로 주지하라.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백호탕의 증, 이거 제가 증이란 말 잘 쓰죠. 이건 증거예요. 그러니까 증거보다 증이라고 하는 말보다 증이라고 하는 용어가 더 오래됐어요. 뭐 지나가는 길에 다시 한번 확인시키기 위해서 논어에는 증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증으로. 그러니까 백호탕의 증거는 이런 소리예요. 기릭동동이 약증이라는 말 썼잖아요. 약증. 왜 증으로 안 썼느냐, 증이라고 했느냐.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반복적이지만 여러분 주의 깊게 문자에 대한 이해가 아무래도 저보다는 조금 떨어지니까. 물론 한문에 한해서죠. 약증이라고 이렇게 기릭동동이 썼을 때는 논어를 읽었다는 얘기예요. 논어를 읽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어떤 한의사 젊은 원장들은 뭐 사서 뭐 삼경을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 뭐 저도 그렇게 주장은 안 해요. 이제는 할 필요도 없다. 이런 쪽으로 가까운 편이니까 바쁜 세월에. 그러나 논어를 공부한다 그래가지고 또 사서를 공부한다 해서 뭐 또 노자 장자를 공부한다 그래서 우리가 한의학을 공부하라지 왜 한문을 공부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한의학 자체가 사실은 이와 같은 언어 구조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거예요. 노자 장자의 사상이 황제의 내경에 보면요. 상당 부분이 장자의 학술적 이론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용어들 자체가. 한의학에 이래서 총명이라는 용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고대에 사용되는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썼느냐? 이건 증거다. 자,
이제 본론으로 또 들어가면은 백호탕의 증거는 자 우리가 제가 자꾸만 증거 하는데 증거가 왜 중요하겠어요? 순경이 경찰이 도둑놈 잡는데 증거 없이 잡을 수가 있습니까? 자 도둑놈으로 추정되는 놈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은 그 도둑놈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잡으려면은. 그리고 그 놈이 어떤 무기를 소지했는지 그것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칼을 들고 있는지 몽둥이를 들고 있는지 뭐를 들고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 상황을 파악해야 되잖아요. 이게 증거죠. 증거 없이 사람을 잡을 수가 있습니까? 혐의만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백호탕의 증거는 삼양병이라고 하는 명분에 있는 게 아니라 실로 병증의 근거에 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증거도 없이 이것을 어떻게 규명하냐는. 예전 사람도 다 알았어요. 이 증거의 소중함을. 그렇기 때문에 복만, 신중, 난이, 전축, 구불이, 명구, 서모, 유뇨의 그 증거가 이미 갖추어졌는데 조문에 갖추어졌는데 또 어찌 삼양 합병이라고 하는 명분을 필요하겠는가. 이것은 중경의 필법이 아니다. 이 삼양병의 합병이라고 하는 용어는 아니다. 이미 이 조문의 증거가 갖춰졌잖아요. 이것을 보고 쓸 수가 있죠. 만일의 경우 여기에서 복만하면서 대변 변비증이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승기탕을 써야죠. 예, 증상에 따라서 처방이 변하는 거니까. 여기에는 조건이 변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더 심해지면 승기탕으로 넘어간다. 자, 이 조문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그 주의에 가져 해석가는 삼양합병은 다만 백호탕에 적용이 되고 그 증상은 대승기탕과 같은 유나 동류이나 오직 유뇨 소변 자리만 다를 뿐이다. 이런 말을 했고 어떤 사람은 이거는 이제 대총경질이 한 거예요. 백호탕은 복만은 있지만 변비가 없고 제가 한 얘기죠. 서모는 있지만 조혈이 없다고 하니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이와 같은 해석론이. 자, 절이 내가 이러건데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이 해석을 읽다 보면은 이분론적 해석을 면하지 못한다. 복만이 미지어 대변편만 못하다. 복만은 있는데 대변은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은 복만하지만 아직 대변편에는 이르지 못하고 서모가 있지만 아직 도고 여견 귀상만 얘는 미치지 못한 것 같다. 못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하는 거예요. 앞에 조문은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복만은 있지만 변비. 또 어떻게 보면 비슷한 용어죠. 왜 이와 같은 것이 뭐냐면 이거를 하다 보면은 병세의 관점을 놓치게 돼요. 이거는 뭐냐면 병세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조문이 되는 거예요. 도고여경귀상이라는 건 뒤에 대승기탕 조문에 나타나요. 서모하고 이와 비슷한 증상이에요. 서모는 다소 약간 헛소리 하는 거라면은 열에 의해 가지고 사람이 막 신음소리라든가 이런 것도 서모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는 진짜 거의 선망의 증상이죠. 예. 열에 의해 가지고 상당히 열이 심해지면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이 정도에 미치진 않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소변 대승기탕과는 비슷하지만은 오직 유뇨만 다르다고 하는 것, 이 표현보다는 오히려 이 표현이 더 좋아요. 대변을 가지고 해야지 소변은 다소 이거는 조금 부적절한 어떠한 뭐랄까 증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대변이 더 확실한 증거다. 그리고 삼양합병은 오직 백호탕에만 적용이 된다. 이러는 표현도 사실은 이거는 누가 예전서부터 내려온 용어 개념이지만 이것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삼양합병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은 앞서서 말한 대로 오히려 이와 같은 증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다.
자, 조혈이 과연 무엇냐? 예. 조혈이 뭐냐? 일포소발 조혈이라고 조문에 나와 있거든요. 저녁, 그러니까 오후에 해질 무렵에 열이 발생된다. 밀물이 오듯이. 그러니까 하루 종일 열이 있는 게 열이 그냥 확 나타났다가 또는 수그러졌다가 또 나타났다가 수그러졌다. 이와 같은 것을 조혈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하나의 증거에, 그러니까 증상에 불과하다. 하나의 증상에 불과하지만 조혈이라는 것도, 그러나 우리가 중경서 조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조혈이 있는 소재에 의해서 발출되는 증상들이 정해져 있지 않다. 특조라고 하는 것은 어느 것으로 딱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니, 이거는 장자에 나오는 용어예요. 네, 장자. 네, 그러니까 제가 잘난 척한 거죠. 네, 장자를 읽었다라고 잘난 척한 거예요. 네. 근데 워낙 유명한 말이니까 이렇게 고지식하게 한 가지만 붙들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조혈이는 소재에 따라서, 저는 요 표현을 되게 좋아해요. 요거 조혈 대신에 기자를 써가지고, 기자. 그 소재로 인해서, 이 소재가 굉장히 예전 사람, 이거는 우리가 고방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이거 중요하다. 중요한 개념이다. 소재. 똑같은 병독이라 하더라도 소재에 따라서 나타나는 증상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그래서 병세의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 소위 서머, 구갈, 번조, 복만, 대변난, 조시, 정신 혼몽자는 바로 이런 게 바로 조혈의 징후다. 그렇기 때문에 조혈을 치료하는 경우는 그 소재를 따라서, 여기는 이렇게 이제 소재를 따라서 그대로 치료하는 거예요. 청화, 이수, 화해, 하시, 이런 방법으로 치법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조혈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치법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된 거죠. 왜 어떻게 알았냐? 한토화법을 치료하고 나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들은 여러분들이 글을 보는 눈이 있다면 정말로 굉장히 좋은 말이다. 이 말에서 본 것 같잖아요. 수증치지. 증을 따라서 치료하라. 이 증이 뭐냐? 증의 소재에 따라서, 증의 병독에 따라서 치료하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증치지를 이해하게 되면 이와 같은 용어는 저절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증을 따라서 치료하라 그랬잖아요. 그대로 중경성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병증론에서 수증 치지론을 별도로 썼잖아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중경서를 우리가 공부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그 용어가 뭐냐? 수증 치지, 견병지원. 이거거든요. 책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대로 읽으면 되는 거예요. 과연 증이 뭐냐? 그래서 제가 증상으로서 병의의 개념, 병성의 개념, 병독의 개념, 병기의 개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 증상에 다 있는 거죠. 지나가는 길에 하나, 제가 이 소재라고 하는 말, 이렇게 발출이라고 하는 말, 이런 말을 굉장히 좋아하고 잘 쓰거든요. 대학 제가 우리나라에서 대학책 얘기하면은 주자에 의한 해석이니까, 주자가 명덕 신민 저거 하면서 경물 취지 저걸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가 모든 현상을 바로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마다 자기가 밝은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타고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행으로 만약에 저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 기운이 타고나고 어떤 사람은 화 기운이 더 많은 경우도 있고, 인간은 오행을 겸비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행을 빼어나게 갖췄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금기가 강한 사람도 있고 다 나름대로 주특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데 주자가 뭐라 그랬냐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인기소발이 수명지하야 이랬어요. 인기소발이. 바라는 바를 따라서 마침내 밝혀나간다. 하나의 단서. 자기가 잘하는 단서가 있다는 거예요. 대학책 한번 보세요. 인기소발이 수명지하예요. 유사합니다. 이와 같은 치료법하고 주자가 공부법하고 거의 똑같은 거예요. 병증을 치료하는 것도 뭐냐. 소재를 따라서 우리가 공부는 어떻게 하느냐. 인의예지라고 하는 그 4대의 덕목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목화토금수라고 할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성격이 완만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인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의가 강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가 강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가 더 강한 면이 있어요. 인기소발이 수명지하예요. 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성격에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맹자가 그 역대의 제왕들을 그 제후들을 대담을 할 때 항상 그 사람이 좋아하는 바 술을 좋아하면 술을 빗대어 가지고 어떤 사람은 여자를 좋아하면 여자를 빗대어 가지고 얘기를 해. 그게 단서예요. 일종의 대화하는 방법이에요. 인기소발이 수명지하예요. 치료법도 같아요. 바라는 바를 따라서 치료하는 거예요. 바라는 바가 뭐냐? 결국은 소재에 따라서 바라는 거다.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여담으로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건 뭐 자감초탕이라고도 구감초탕, 원래 침구할 때 구자를 쓰니까 구감초탕으로 읽겠습니다. 상한 해소가 된 이후에 맥이 결대하고, 이건 뭐 이게 뭘지 알 수가 없죠. 결대맥이 어떤 건지. 그런데 힘이 동기하다. 결대맥이 있는데 힘 동기가 와서 요즘 말하면은 일종의 부정맥 같은 거죠. 이때는 구감초탕으로 주지하라. 그러면은 이와 같은 현상에, 이와 같은 증상에 맥이 결대맥, 부정맥이 있고 심동기할 때 구감초탕을 쓸 수가 있는가? 쓸 수가 없습니다. 문제점이 있어요. 증거가 부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억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증거가 충분히 갖춰야 되죠. 여기에는 다소간에 필요한 병정이 부족한 거예요. 병정이 부족하다. 병정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 조문을 우리가 교정에서 봤을 때 다른 그 역대 그 의사들의 그 의견을 듣고 금계율학의 처방을 그 조문을 보완해서 보면은 상한이 해소된 이후에 맥이 결대하고 심동계를 갖추었지만 골증 노소하고 견대 천식하며 담증이 혈사하고 양엽 홍적 요거 파리알 리짠지 영짠지 제가 저도 잠깐만 헷갈리네요. 이수 당기하고 자 여기에서도 보면은 이런 거는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골증 노소에서 이런 거는 이거는 가만히 보면은 열에 의해 가지고서 굉장히 그 후유증으로 발생되어지는 증상들이에요. 또는 열증의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증상들이에요. 골증이라 그랬잖아요. 이런 표현도 문제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열이 굉장히 안에서부터 발출된다는 거죠. 노소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여기서는 힘든 뭐 그런 뜻도 있지만은 마른 기침하는 거예요. 마른 기침하면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할 경우 어깨가 들썩거리면서 호흡이 굉장히 급하다는 거예요. 숨소리도 거칠고 호흡곤란이 있는 거예요. 열에 의해 가지고. 그러면은 이것에 의해 가지고 간혹 가다가 담중에 혈사가 있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마른 담이에요. 이렇게 백담이 아니라 가래가 잘 나오는 가래가 아니라 끈적끈적하고 노란 가래에 핏줄이 일종의 터져 가지고 이 호흡곤란이니까 기침으로 인해 가지고서 이렇게 피가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이 사람은 거의 발작성으로 해소증이 있다는 거죠. 한두 번은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것에 의해 가지고서 얼굴이 양쪽 볼에 붉게 나타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맨 나중에 상한론 조문 맨 뒤에 나오는데 몸이 말라요. 마르면서 호흡곤란이 생기는 거예요. 숨소리가 거친다든가. 그러니까 이것은 일련의 열에 의해서 나타나는 뭐 조혈이라고 할 수도 있죠. 열에 의해서 나타나는 변화의 과정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증상들도 가만히 이렇게 병세를 따라서 추적해 보면은
충분히 저는 이해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가지고서 신수부족이니 뭐 폐기부족이니 이런 식으로 후세의 용어들은 쓰여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구체적인 증상인 대신에.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이와 같은 그 증상이 더 중요하다. 자, 구감초탕은 감초, 생강, 계지, 인삼, 악교, 생지황, 맹문동, 마인, 대추 이렇게 되어 있다. 자, 그런데 결대맥상은 막측하니 이게 어떠한 현 맥상인지 우리가 추측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심동계를 근거로서 여기서 동계라고 그랬잖아요. 개가 아니고 동. 심장 부위가 심부위가 벌렁벌렁 막 이렇게 하는 거. 자각적으로도 느낄 수 있는 거. 예, 이거는 거의 자각적으로 느끼는 거죠. 가슴이 막 두근두근거리거나 우리가 손을 댔을 때 심장 박동이 유난히 좀 세다든가 이런 건 오늘날 일종의 부정맥과 같으니 결대맥이라고 하는 거는 맥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이렇게 일정한 파동을 그린다면은 결대맥이라고 하는 따닥 뛰다가 딱딱딱 따닥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불규칙하게 뛰는 거죠. 심동계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신계보다 심한 것이니 우리가 그 단서를 추정하지 아니하고 오직 다만 결대맥의 결대와 심동계를 근거로 해가지고서 구감초탕을 쓰게 되면 혹 복통 설사를 일으키지 아니한 자가 이거는 크게 문자자 자가 적지 않으냐니 이걸 잘못 쓰면 복통 설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왜 실수를 했는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만. 결대맥, 부정맥과 심동계만 가지고서 이 처방을 썼더니 설사를 복통하고 설사 바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약물 중에는 지황, 악교, 맹문동, 인삼, 마인과 같은 자윰, 자음제이면서 이 마자인 같은 경우는 먹으면 설사를 시키거든요. 변이 굳었을 때 쓰는 건데 그러니까 설사를 확 해버리더라고요. 맹문동 같은 경우 특히 요즘 말로 해서 비위가 약한 위 기능이 무력해지고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약을 쓰니까 그냥 바로 설사를 해버리더라고요. 지황 같은 거 생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열병 후유증에는 적합하지만 열병 후유증 즉 골증노소, 대견 천급, 담중 혈사, 양엽 홍조 이와 같은 그 열병으로 인한 후유증에는 이것이 적합하지만 또 초체 이수, 허로 부족, 폐위 연다타자 여기서도 폐가 유축됐다. 이거는 뭐 금기 요약의 조문을 제가 그대로 쓴 거니까 이런 거지. 폐위가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죠, 사실은. 가래가 어떻게 보면은 폐위라는 말하고 제가 오늘은 막 서두르다 보니까 말이 조금 빨라지고 폐위하고 이 가래가 많이 이렇게 침을 뱉는 거, 태태 뱉는 거 이게 아마 거의 똑같은 개념일 거예요. 폐위로 인해서 이와 같은 연타, 가래와 침을 많이 뱉는다 이런 뜻일 거예요 아마.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건조하기 때문에 침이 이렇게 잘 나오질 않는 거예요. 침만 괜히 그냥 이렇게 막 뱉는다든가 가래를 뱉지만 가래가 끈적끈적한 가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와 같은 열병에 다소 진행 중이거나 후유증에는 이 약을 쓸 수가 있죠. 그러나 비위가 허약한 사람한테 잘못 쓰면은 복통 설사를 일으킬 수가 있다. 제가 사실은 이 강의는 어저께 했었는데 녹화가 중간에 깨진 줄 모르고 다 하고 나서 보니까 없더라고. 녹화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조금 서둘러서 강의를 좀 했습니다. 제가 좀 강의를 천천히 하고 싶은데 그러다 보면 너무 늘어지다 보면은 요즘 분들은 성격도 급하고 보통 15분에서 25분 정도인데 어느 거는 제가 35분, 40분짜리도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시간에 맞추어 가지고 11월 말까지 이것을 녹화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렇게 하려면은 이거를 또 돈 주고 연장을 해야 되는데 그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때쯤에 거의 끝납니다. 또 너무 이것을 오래 끄는 것도 좋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지루하고, 그래서 끝날 때 딱 끝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 앞으로 11월 말쯤이면 거의 끝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듣기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냥 양해해 주시고, 예,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